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17일 재병무입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과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였죠. 조우영 씨의 사촌형이라는 이철수 씨 간의 대화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을 해서 그걸 리포액트라는 그 인터넷 매체가 보도하게 만든 사건 있었죠. 작년 3월 1일입니다. 이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는데, 자, 여기에 등장하는 관련 인물들이 뭐 하나같이 본인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요리조리 지금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매우 복잡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해서 미스터리가 뭐고, 자,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이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수사해야 될 것인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검찰이 민주당 김병욱 의원, 이재명 대표의 7인회 멤버죠. 그 다음에 김병욱 의원의 최현 보좌관, 그 다음에 이철수 씨. 이철수 씨는 뭐 압수수색 영장이 뭐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김우철 국회 정책연구위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주요 내용에 보면 2021년 12월 21일에 김병욱, 이철수, 최현, 김우철 이렇게 네 사람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철수 씨와 최현 보좌관이 대화한 내용이 있고, 여기에 물론 김병욱 의원도 코멘트를 했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최현 보좌관이 말한 내용이 마치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말한 것처럼 둔갑해서 녹취록이 작성됐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이 있다. 이런 거거든요. 녹음 파일을 김우철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사람이 JTBC, 이 당시에는 JTBC, 봉지욱 기자. 봉지욱 기자가 지금은 뉴스타파로 옮겼죠. JTBC 봉지욱 기자한테 전달을 했는데 보도를 안 했고, 그 다음에 또 김우철 정책연구위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리포액트의 허재현 기자한테 전달했는데 여기는 보도를 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까지가 검찰이 파악한 요 기획 전파 경로,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인물들의 반응을 한번 쭉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관련 인물은 당시 현장에 있던 동석자 4명에다가 그 다음에 봉지욱 기자라는 사람, 그 다음에 허재현 기자라는 사람, 그 다음에 본인과는 아무 상관없지만 거기에 이름이 도용됐던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뭐 이 정도가 관련 인물일 텐데,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은 이제 김만배 씨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50억 클럽에 등장했는지 여부는 현재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본인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스터리의 하나입니다. 2022년 3월 1일 리포액트라는 데가 보도한 후에 그게 자기는 이철수 씨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윤석열이 그랬다더라 라는 얘기도 한 적이 없다. 그 보도 내용대로 그렇게 해명을 했을 법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것도 좀 의문이긴 했죠. 더군다나 이걸 보도했다는 허재현 기자 말로는, 주장으로는 본인은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그 휴대전화로 반론 요청을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은 허재현 기자로부터 그런 반론 요청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 법한데 지금 어떤 그 유력 언론 보도에도 그런 입장이 나와 있지가 않다. 수많은 이 물음표에 침묵을 거듭하고 있는 것도 조금 뭐 수상하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미스터리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했던 민주당 7인회 김병욱 의원은 제보가 있다고 해서 만났다. 그 다음에 허재현 기자와는 전혀 모르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2021년 12월 21일 그 모임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뭐 김병욱 의원이 부인 안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허재현 기자와 김병욱 의원이 아느냐 모르느냐는 문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엉뚱한 해명이죠. 왜? 압수수색 영장에도 보면 김병욱 의원이 허재현 기자한테 그 녹취록을 줬다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 해명할 필요가 없는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이거는 다른 해명을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병욱 의원은 이철수 씨를 만난 것으로 보이고 해명을 보면, 그런데 만난 이유가 바로 이런 조작 인터뷰를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제보가 있다고 해서 만났다. 근데 그 제보 내용이 뭐다? 또 이건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보면 김병욱 의원의 해명, 제가 별도로 유튜브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믿을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이철수 씨라는 사람, 조우영 대출 브로커의 사촌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언론 보도에 보면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김병욱 의원과 이철수 씨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021년 12월 21일 모임은 있었는데 거기에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은 없었다. 그런데 그때의 녹취가 근거로 돼서 최재경, 이철수 대화록이 만들어졌다 라고 한다면 최재경,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있는 것처럼 최재경을 최현이라는 사람이 대역으로 말을 했다 하는 건 사실로 보인다. 여기까지 사실로 보인다. 근데 여기에서 제3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정천수 열린공감TV 운영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때 열린공감TV에 지금 더탐사라는 강진구 기자하고 같이 동업을 해서 열린공감TV를 했었죠. 근데 두 사람이 지금 갈라져서 강진구 기자는 더탐사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정천수라는 사람은 열린공감TV를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엊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2022년 2월 초에 허재현으로부터, 허재현 씨가 이때 열린공감TV 객원 기자라고 합니다. 녹취록이 있다고 직접 들은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자기다. 이 사람은 허재현 기자의 상급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허 기자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 녹취라고 주장을 했지만 본인 음성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서 내가 데스크 역할을 하는 열린공감TV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초면 허재현 기자가 3월 1일 리포액트라는 데서 보도하기 거의 한 달 전입니다. 그때 허재현 기자가 이 바로 녹취록을 가지고 와서 보도하자고 했는데 자기가 이거는 최재경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됐다. 그래서 보도를 안 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뭐 이것도 물론 저의 그냥 관측이지만 분석이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미스터리지만 정천수라는 사람의 이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또 그 김우철이라는 사람,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그 김우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녹취록을 전달받았다는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JTBC 봉지욱 기자. 이 사람은 또 현재 뉴스타파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김우철로부터 녹취록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2월 22일 이철수 씨로부터 이메일 제보를 받아서 그를 인터뷰한 내용을 보도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녹취록 받은 적이 없다는 거지. 근데 압수수색 영장에는 녹취록을 봉지욱 기자한테 전달한 걸로 돼 있고 다만 봉지욱 기자의 JTBC에서는 보도 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건 또 누구 말이 맞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허재현 기자라는 사람, 자기는 다 검증을 거쳐서 보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재현 기자 말은 거짓말이죠. 우선 최현이라는 보좌관이 최재경 역할을 해서 이 조작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조작을 했는데, 그런데 다 검증을 거쳤다는 건 거짓말이죠. 검증을 거쳤으면 최재경 전 중수부장 역을 최현 보좌관이 했는데, 실제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그러면 뭐 윤석열이 그러더라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걸 딴 데서 어디서 취재를 했다, 이렇게 돼야 이제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우선 가장 움직일 수 없는 팩트로 보이는 대목, 미스터리 중에서 그거는 바로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실제 여기에 관여한 것 같지 않고 최재경 목소리를 최현 보좌관이 대역을 했다는 거는 팩트로 보인다. 그러니까 인터뷰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 이거고, 그러면 이 조작 인터뷰의 기획자, 그거는 2021년 12월 21일 있었던 4명, 그 중에서 김우철이라는 사람 빼고 김병욱, 최현 보좌관, 이철수 씨, 이렇게 3사람으로 보인다. 물론 그 위에 김병욱 의원이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보고했는지, 그건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조작 인터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 3사람. 그럼 이제 전파에 관여한 사람, 그러니까 조작 인터뷰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기자한테 전파에 관여한 사람은 김우철로 보인다. 그날 모임이 4명이 현장에 있었는데 3사람이 기획에 관여했고 1사람이 전파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미스터리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하자면, 봉지욱 기자나 허재현 기자, 이 2사람은 최재경이라는 목소리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뭐 봉지욱 기자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녹취록을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전달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제가 분석하기엔. 다만 전달받고 봉지욱 기자는 그 안의 목소리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보도를 안 한 것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나중에 한번 검찰 수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그럼 허재현 기자는 어떠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천수 열린공감 TV 그 PD가 주장했듯이 허재현 기자가 이 목소리가 최재경이 아니고 대역이다, 재현이다 하는 사실을 자기는 알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허재현 기자는 그 녹음 파일 속의 목소리가 최재경 전 중수부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하자면 2021년 12월 21일 현장에 있었던 4명 중에 3사람은 기획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1사람은 언론사의 전파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자, 그러면 기자 중에서는 저는 뭐 봉지욱 기자나 허재현 기자나 모두 최재경 전 중수부장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봉지욱 기자는 알았기 때문에 보도를 안 했고 허재현 기자는 알았지만 보도를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의 말이 다 맞다면 미스터리가 어느 정도 풀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이 조작 인터뷰 관련 공작이죠. 공작이고, 그럼 앞으로 수사 방향은 결국은 최재경을 조작하자고 한 사람이 과연 누군가, 이 제안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김병욱 의원 말대로 후보한테 정리 싹 해서 만들어 본 거, 후보한테 보고가 됐느냐, 이재명한테. 그것도 수사 방향이고, 그 다음에 허재현 기자가 정말 이 조작을 알고 보도했는가. 저는 뭐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는 부분까지를 수사하면, 그리고 그 배후 관계는 이것뿐만 아니고 뉴스타파 보도,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 보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냐. 그 연결됐을 때 컨트롤 타워가 어디 누구냐 하는 데까지 나오면 완벽하게 수사가 끝나는데 현재 뭐 수사 중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아마 수사가 뭐 지금 초기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정리한 미스터리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씩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마 검찰이 핵심을 지르고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이 사람들의 지금 반응들 지금은 전부 다 발뺌하는 반응이지만 이것들이 어디까지 맞는 것인지 아마 미스터리가 하나 둘씩 풀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